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작은 호의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적.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한두 번 빌려줬더니 이제는 마치 자기 지갑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직장에서 동료가 이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해서 가볍게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 일이 아예 내 업무가 되어버린 경우.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처음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작은 부탁을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마치 내 역할처럼 굳어져 버리는 순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겨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죠.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왜 이제는 이게 내 의무가 된 거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호의와 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호의는 어디까지나 상대를 위한 배려이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권리는 법적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한두 번 도와줬더니 이제 그 일이 아예 내 몫이 되어버리는 경우. 원래 내 업무가 아닌데도 말이죠. 또 친구에게 몇 번 밥을 사줬더니 이제는 마치 내가 항상 사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처음엔 내가 먼저 챙겨주고 배려했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호의는 어디까지나 내 선택이지만 상대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빨리 알아채고 스스로 적절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두 번은 별거 아닌 듯 빌려주거나 베풀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건넸죠. 그런데 다음에도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번만 도와주자 싶었는데 점점 그 요청이 잦아지고 심지어 갚는 것은 늦어지거나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친구는 얘는 돈을 빌려줘도 별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만 이미 여러 번 빌려줬기에 이제 와서 거절하기도 애매해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 내가 거절하면 그깟 돈 가지고 인색하게 군다라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지출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새 상대는 항상 내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처음에는 가끔 얻어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야, 너가 사. 너가 더 잘 벌잖아. 내가 형이니까 내가 사야지. 너가 먼저 먹자고 했으니까 내가 내야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건 습관이 되고 관계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호의를 거절하려고 하면 상대가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부담 없이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괜찮겠지만 한쪽이 계속 베풀다가 어느 날 이제는 좀 나도 아낄게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왜 갑자기 그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쟤 요즘 달라졌어라며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의가 쌓이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하게 받을 날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가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갚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건 함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나 커피 같은 상황에서도 호의가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끔 사주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상대가 계속 얻어먹기만 한다면 적절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라라고 가볍게 요구해보거나 요즘은 더치페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의는 나누면 좋은 것이지만 그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 관계의 균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번의 배려가 상대에게 권리처럼 여겨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선을 긋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일하다 보면 작은 호의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 결국 내 업무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제 와서 선을 긋기도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가볍게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줍니다.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몫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팀장이 이 일은 내가 담당하는 게 좋겠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라고 말하면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내 일이 아니었지만 내가 계속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너의 업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승진이나 평가를 받을 때 정작 이런 추가 업무는 당연한 일로 취급되며 오히려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단순한 수정 요청을 하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에게 색감만 조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처음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이거 그냥 간단한 작업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영상 편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만 조금 수정해 주세요. BGM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요청을 몇 번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수정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결국 무료 봉사처럼 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지인들에게서 오는 부탁이 큰 문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친구나 가족들이 한 번만 서비스 좀 넣어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서비스를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와서
이거 좀 더 주면 안 돼? 라고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호의가 계속되면 결국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탁을 들어줄 때는 내가 이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탁이라면 이건 내 업무 범위가 아니야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상사가 일을 떠넘긴다면 이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닌데 추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나 작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추가 비용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이 작업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라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서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로서든 자신의 노동과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상대방에게 의무처럼 여겨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결국 내 시간이 줄어들고 내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선을 긋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인척 관계에서도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변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 역할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호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될 뿐이며 나중에는 불만과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고 가볍게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이나 가사일 정도라서 부담 없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엔 마트 좀 다녀와줘, 이거 좀 고쳐줘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은행 업무, 병원 동행, 집안 행사 준비까지 모든 일이 내 몫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역할이 고착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느 날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면 부모님은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라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형제자매 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 중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지원 담당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의 학비를 한번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취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막내가 형이나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당연한 듯 계속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한번 도와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만약 어느 순간 돈 문제로 선을 긋게 되면 오히려 가족끼리 너무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 여자나 막내, 며느리에게만 역할이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온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도 그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 설거지, 뒷정리는 늘 여자들이 하게 되고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놓고 있죠. 또 막내는 가족 모임에서 너가 젊으니까 다 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일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역할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불만을 느껴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처음엔 잠깐 봐줄게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나 딸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해지는 경우도 있죠. 시댁이나 친정에서는 며느리나 딸이 육아와 가사까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다들 그렇게 해왔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 간의 금전적인 지원도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 반복될 경우엔 처음부터 이건 돌려받는 돈이야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역할을 분배하고 특정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란 서로의 호의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만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만 계속 노력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관계가 지속되면 상대방은 그 배려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맞춰주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면서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위해 더 신경 쓰고 작은 일에도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먼저 위로해주고 바쁜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연애가 지속될수록 한쪽은 노력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지만 어느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이 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는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특히 한쪽이 늘 먼저 연락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 연락하는 것이 설레고 즐거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항상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받아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날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이상하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상황은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다가 결국엔 너는 왜 연락 안 해? 라고 되려 따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다가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한쪽은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상대는 점점 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지속될수록 피로감은 한쪽에게만 쌓이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깨지거나 한쪽이 극도로 지친 후에야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상대는 나의 노력과 배려를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크더라도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보다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일부러 연락을 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쪽이 항상 배려하고 희생하는 관계라면 가끔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이 배려받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먼저 챙기고 신경 쓰고 먼저 연락하는 패턴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힘들까봐 먼저 다가가고 신경 써주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연락을 끊으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의는 서로 주고받을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느 한쪽만 계속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배려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진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스스로에게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의와 권리를 착각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 상대는 그것을 배려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순간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과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받아주다 보면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되고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주기 힘들어가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경우에도 이건 내 담당 업무가 아니고 내일이 밀려서 도와주기 어렵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계속 부탁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 내 일정이 꽉 차 있어서 힘들 것 같아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절을 할 때는 미안한 감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한 후에도 상대가 계속 부탁한다면 이전에도 말했지만 도와주기 어려워라고 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절해도 상대가 계속 요청하면 결국 받아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한 번 했다면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이 받기만 한다면 결국 불만이 쌓이고 피로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부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요청했을 때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거절한다면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겨주는 관계라면 의식적으로 한동안 연락을 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